여기에 부작용을 해결할 동정요법에 대해서 소생의 기미들을 체험하지 못해서 되는 프라이버시 효과와 노시고 효과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때로는 희망을 사로잡혔다가 때로는 흔들림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확실한 변화를 몸소 체험하자 마음속에 확신이 더 크게 자리 잡았고 그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궁금증도 커져나갔다. 정확히 말하면 궁금증이라기보다는 좋아지고 있다는 약간의 불확실한 불안감이 기도했다. 그때부터 여기에 대해서 더 확실히 알아보기 시작했다. 아이가 잠들고 나면 조용히 컴퓨터에 앉아서 구글 검색창을 열고 다양한 키워드로 필요한 자료를 불러 모았다. 미국의 주요 정부를 다루는 유료 기록 보관소를 찾아서 여기에 대한 가난 수십 년 전의 기사, 기록, 논문은 물론이고 소송이나 광고까지도 닥치는 대로 읽었다. 이것이 후에 백스의 시대를 미리 본 사람들의 100년 이야기를 집필하게 된 불씨가 되어졌다. 백스에 대한 여기에 대한 수많은 연구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동정요법 천연치료제를 개발해서 약의 부작용을 해결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착시켰다. 천연의료가 제약사의 기술을 융합시켜 부작용이 없는 천연치료제를 만들었던 것이다. 따라서 일반 건강기능에 대한 회사와는 출발부터 달랐고 각 신체 기관에 발병하는 질환에 따른 제품의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었다. 건강기능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호전 반응에 대해서도 공부하기 시작했고 하지만 동정요법 치료제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생각보다 많지가 않았다. 동정요법 그와 관련된 책이 출간되어 있었지만 주관적인 서술이 그쳤고 유명한 의료인의 저서들도 의학 분야와 건강기능에 따라서 달라서 영양에 관해서는 이미 통용되어 있는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인터넷 아카이브를 통해서 관련 유료 사이트에 접근해서 기능의학 분야를 탐색하기 시작했는데 기능의학이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환경적인 인재를 연구하고 정상적인 물질 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기능영양의학이라고 한다. 기능의학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환자혁명이다. 이 책을 쓴 조한경 저자는 문제 해결보다도 정상만화에 초점을 둔 현재의 참담한 성적표를 제시하며 암이나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들을 고치려면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되지도 않은 알약 하나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이 아니라 먹거리와 영양, 생활습관, 수면, 또 스트레스, 운동과 같은 생활환경부터 먼저 점검할 줄 아는 지혜를 거쳐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은 기능의학이 일반대학 못지않게 체계적이다. 1954년 노벨 화학상을 받고 1960년에 핵무기 확산 반대활동으로 또다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라이너스 폴링에 의해 주창된 분자 교정학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로저 윌리엄의 생화학적인 개별성 개념에 의해서 발전되었다. 생화학적인 개별성이란 타고난 유전자 형질과 생활방식, 시기, 직업, 또 유해물질 노출의 또 환경의 영향에 따라 각 개인의 생리학적인 반응은 각기 다르므로 개인의 독창성을 중심으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기능의학은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고 관련 논문도 생각보다 많이 축적되어 있었다. 기능의학을 공부하며 내가 고민하던 문제들의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이렇듯이 호전 반응에 대한 공부는 렉설에 대한 탐색으로 이어졌고 동정요법과 기능의학에 대해서 공부하면 할수록 내 병을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를 더 확실히 알게 되었다. 고열과 설사, 부종 등 나를 괴롭히던 호전 반응들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열이 잡히고 설사가 멈추었으며 가려움증과 부종도 한순간 사라졌다. 딴 세상이 열린 것처럼 그동안 움직이기 힘들었던 몸이 날아갈 듯이 가벼워졌다. 콘스탄틴 헤링은 유럽의 동정요법 전문가로 20세기 초에 미국으로 건너왔다. 그는 동정요법에 대한 연구를 거듭한 끝에 치유의 순서는 안에서 밖, 또 위에서 아래, 현지에서 각으로 진행된다고 이야기했다. 이를 바로 헤링의 치유 법칙이라고 한다. 질병 초기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치유 과정에서 과거에 약화되었던 부위가 드러나는 일종의 명령현상을 바로 호전 반응이라고 한다. 헤링의 치유 법칙에서 안에서 밖으로 라는 말은 병의 외부화를 뜻한다. 인간의 몸은 병이 내부로 향해서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외부로 밀어낸다. 위에서 아래라는 말은 치료의 과정이 몸의 위에서 아래쪽으로 일어난다는 뜻이다.
예컨대 관절염이 있는 사람은 몸의 위쪽 관절부터 아래쪽 관절로 손으로 치유된다. 현재에서 과거로라는 말은 증상의 발현 과정에 역행해서 치유가 일어난다는 뜻이다. 가장 아팠던 최근에 아팠던 부분이 치유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시간을 거슬러 오래전에 나타났던 증상이 가장 나중에 나타난다. 혈행의 치유 법칙은 만성질환의 자연 치유에 정확하게 적용이 된다. 그러고 보면 내가 호전 반응으로 혈압이 40도 가까이 올라서 응급실에 갔을 때 오래전에는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다. 이것을 통해서 콜레스테롤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호전 반응으로 혈압이 상승한 경우였다. 나뿐 아니라 내 지인 중에서 한 분도 이를 통해서 호전 반응, wen형 반응을 경험했고 고혈압을 복용하던 환자라면 누구든지 그 후에 콜레스테롤이 크게 개선되어 가는 과정에서 혈압이 오르락내리락 요동치기도 한다. 단순히 혈압 수치만을 가지고 보면 크게 문제가 되지만 외관적인 환자 상태로 오거나 콜레스테롤 수치로 보나 혈압만 오를 뿐 전혀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다. 몸에 염증 수치는 정상인데 고혈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눈곱이 한 달 가까이 심하게 끼고 외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눈이 토끼 눈처럼 벌겋게 충혈되는 일도 있다. 눈에는 모수 혈관이 많은데 눈에 유익한 성분이 공급되면 피가 혈관이 좋아지면서 충혈로 나타나는 것이다. 중환자나 건강이 안 좋은 경우에 1에서 2개월 정도 충혈이 오래 가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거의 없어진다. 이렇게 호전 반응을 확신하지 못하면 내가 지금 아픈 것인지 또 진행되는 것인지, 그러나 호전 반응 효과라면 그 몸 상태가 아주 이렇게 가벼워지고 날아갈 것 같고 그 몸이 반응을 하는 거죠. 이러한 호전 반응, 즉 명령 현상은 크게 네 종류로 구분이 된다. 첫째는 이완 반응인데 기운이 없고 몸이 늘어지는 것으로 장기가 원래의 기능을 회복해 가면서 생기는 증상이고, 문제가 있는 장기를 다른 기관들이 보완해 가면서 불기능을 이루었던 몸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혼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어지럽고 무力감이 느껴지기도 한다. 둘째는 과민 반응으로 변비나 설사, 통증, 부종, 발한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특정 장기에 문제가 있을 때 처음으로 급성으로 증상이 나타나다가 차츰 안정세에 접어들면 만성이 된다. 이때 제품을 복용하면 일시적으로 다시 급성 상태로 되돌아와 마치 병이 악화된 듯한 느끼는 것이다. 간혹 특정 물질에 대한 알레르기로 인해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때는 복용량을 반으로 줄였다가 증상이 가라앉은 뒤에 차츰 늘려가는 것이 좋다. 셋째는 배설 저형으로 체내에 쌓여있던 노폐물과 독소, 중금속 등의 분해에 의해서 땀이나 소변, 피부 등으로 배출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배설작용. 피부에 발진이 돋거나 눈곱이 끼고 여드름이 나거나 또 온몸이 가렵기도 한다. 넷째로는 회복 반응으로 혈액순환이 다시 왕성해지면서 혈관벽에 붙어있거나 혈관 내에 있던 혈전이 일시적으로 체내를 선언하면서 열이 나거나 구토, 통증을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손발이 저리기도 한다. 이러한 명현 현상은 대개는 일주일 정도 후부터 줄어들다가 점점 사라진다. 드물지만 2주에서 3주간 지속되는 사람도 있다. 명현 현상이 사라지면 몸 상태는 급격히 호전된다. 따라서 나는 주변 지인들이 명현 현상으로 너무 힘들어할 때면 잠시 제품을 복용을 중단했다가 증세가 가라앉은 뒤에 다시 조금씩 섭취하도록 권하고 있다. 그러다 보면은 몸이 점차 본래의 기능을 되찾아서 명현 현상이 사라지고 몸이 회복이 된다. 이렇게 호전 반응, 명현 반응을 제대로 알아보시면 되는데 이것을 대부분 모르기 때문에 참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하듯이 이런 호전 반응에 크게 네 가지를 잘 짚으셨네요. 호전 반응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 호전 반응 크게 네 가지다라고 했죠. 첫째는 이완 반응이다. 이완 반응은 축 늘어진다는 거죠. 몸이 축 무력하다. 둘째는 또 과민 반응으로
막 가민하게 이상하게 막 변비, 막 설사, 통증이다, 막 따지고, 이때는 왜 나에게 이런 거 권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이건 완전히 내가 나를 죽이려고, 작정했느냐 하고 막 따지고 그냥 법으로 고소한다, 별짓이 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또 이런 반응도 있을 수 있죠. 물론 몸이 아파서 이렇게 고통 속에 가는 그 증상은 참 불쾌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런 호전 반응은 굉장히 뭔가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셋째는 배설 작용이라는 거죠. 체내에 있는 노폐물이 독소 얼마나 요즘 침묵의 봄에서도 나타났지만은 온갖 화학 물질들이 수천 가지 이상의 그 화학 제품들이 또 우리 공장이나 또 농약이나 모든 우리 환경에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몸에 쌓였다가 이것이 암으로 또 큰 병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빼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그 반응들이 크겠어요. 배설하는데 땀, 소변, 피부로 배출되면서 눈곱이 끼고 여드름도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또 크게 네 번째는 그죠. 회복이 되어지는 반응이로서 막 구토가 일어나기도 하고 막 열이 일어나고 막 40도로 올라가기도 하고, 몸이 이렇게 열이 올라가는 것은 40도 41, 2도까지 올라가도 몸이 망가지거나 세포가 망가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과학자들의 연구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참 햇빛을 통해서 너무 뜨겁게 했을 때는 열사, 일사병에 대한 것도 우려가 있을 수 있겠지만, 몸이 회복 반응을 통해서 많이 올라가는 것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과학적인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또 참고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네요.